안녕하세요, 별밤쌤입니다. 이제 아이들 적응 기간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바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학부모 면담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학부모님들과 1대1로 면담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준비하는 것도 정말 많을 텐데요. 초임 선생님들 특히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초임 때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조그만한 꿀팁을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학부모님들께서 면담 오시기 전에 선생님들은 꼭꼭꼭 해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결, 위생, 청소인데요. 평소에도 청소를 정말 깨끗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조금 더 손이 안 가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혹시 내 키보다 조금 높다고 청소 안 했던 부분들 보면은 먼지가 굴러다닐 수도 있어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이라서 저의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들은 잘 청소를 안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다봐야 될 정도로 키 크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눈에는 이런 먼지 덩어리들이 다 보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소에 잘 손이 안 가는 부분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요. 에어컨을 켜야 한다면 미리 에어컨 필터를 깨끗이 닦아놔야지 뭐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교실에서 상담을 한다면 꼭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칫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은 아이가 가지고 간 자기 물건들이 잘 온전히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 색연필, 크레파스 이렇게 한 번씩 꼭꼭 확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담하는 장소예요. 보통 원담임 선생님들은 자기 교실에서 하면 되지만 투담임 선생님인 경우 한 분은 또 교실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무실이라든지 상담실 혹은 뭐 비어있는 다른 교실에서 상담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상담이 끝난 뒤에 다시 교실을 한번 또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교실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작품을 전시를 하기도 하고 아이 책상 위치 또 책상에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도 학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꼭 잘 캐치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특히 작품을 게시할 때는 내 아이의 작품이 뭐 빠져있지는 않는지 혹시 훼손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상담하시는 학부모님도 기분 좋게 상담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책상에서 하실 텐데요. 이 책상에 아무것도 없이 선생님 노트 한 개 덜렁 있으면 굉장히 민망해요. 학부모님께 드릴 간단한 다과, 음료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나 이런 게 준비하고도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저는 꽃병이라든지 티슈는 반드시 챙겼었어요. 가끔 상담하시다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티슈를 항상 옆에다 두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한 장 꺼내서 어머니께 드리기에도 굉장히 보기 좋겠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 많지만 이 책상만큼은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카페처럼 챙겨주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상담하는 내용 그리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인데요. 상담하는 내용은 아마 학부모님들 시간을 정하실 때 같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미리 설문조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한 명 한 명 개별로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공통적으로 설문지라든지 공통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담지를 작성을 해서 상담을 할 때 보면서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체크리스트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적응 기간을 보낸 학기 초니까 딱 중요한 부분, 친구들 관계는 어떤지 혹은 뭐 점심시간에 밥을 잘 먹고 있는지 혹은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활동에 잘 참여를 하는지 엄마들이 딱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총평으로 적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분명 아이들이 부정적인 부분, 문제 행동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는 시작은 칭찬, 그리고 아주 조금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어머니께서 보실 때는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집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어머니께서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혹시 그렇지 않거나 어머니께서 모르는 부분이었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또 다른 부분에 칭찬을 넣어주셔야 어머니께서 기분 좋은 상담 시간을 보냈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정말 꿀팁이에요. 칭찬,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마지막은 다시 칭찬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대부분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답을 해드려야겠지만 이 첫 번째 부모 면담에서는 아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점을 학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여쭤봐야 돼요. 아이의 컨디션 조절이 평소에 잘 되지 않는다면 등원 전에는 어떻게 보내고 등원을 하나요? 하원 후에는 무엇을 하고 보내나요? 이렇게 아이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꼭 집어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이제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등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아이가 집에 가서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꼭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 상담 어려운 거 아니고 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대화를 하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무거운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상담, 유익한 상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별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